안녕하세요. 에이다랩 소장 백장미입니다. 12강 하학 전치 브릿지 42번에서 31번까지 제작에 대한 이론 강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형태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학 중절치랑 하학 측절치 두 가지를 짧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학 중절치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근심, 원심 구분이 굉장히 어렵고요. 네모난 사각형의 형태에서부터는 약간 역삼각형 형태로 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구강 내에서 가장 사이즈가 작은 최소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고 직선적이면서요. 그리고 근원심, 우각이 모두 예각인 점이 역삼각형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드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학 측절치 같은 경우는 하학 중절치와 대부분의 형태가 비슷하지만 가장 큰 포인트는 하학 중절치보다 크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1, 2, 3번 사이즈의 순서를 매겨놨는데요. 이 부분이 상하가 가끔씩 착각을 하셔서 1번이라고 적힌 하학 중절치를 조금 더 사이즈를 크게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1번이 더 커지고 측절치가 조금 더 작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상하가 되게 상하 전치와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브릿지로 제작하실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종 보철을 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가끔 조금 저연차인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최종 보철물이든 아니면 임시 치아든 이런 식으로 뒤집어 놓고 봤을 때 이 치아가 상하인지 하하인지 헷갈린다. 특히 사이즈가 약간 작은 치아들이 그렇죠. 그 부분들이 헷갈린다 하는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 사이즈의 배분이 조금 다르게 됐을 때 가장 그런 안 좋은 점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팁을 말씀드리면 상학 전치를 할 때도 제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배분은 인접치에 얹힌 저 여유의 그 잉여 부분이 다 삭제된 후에 배분을 하셔야 되는데, 브릿지를 제작하시면 조금 착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약간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무조건 배분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잉여 부분인 이 부분이죠. 잉여 부분, 인접치에 얹힌 이 잉여 부분을 지금처럼 제거하지 않고 점선인 저 사이즈로 배분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잉여 부분이 제거되고 배분을 했을 때랑 전체적인 사이즈의 그 배분이 되게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해놓고 보면 왼쪽은 잉여 부분을 남겨두고 먼저 배분을 한 상황이고요. 우측은 잉여 부분을 제거하고 배분을 했기 때문에 제거를 다 하고 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선배님이나 원장님을 찾거나 아니면 환자분한테 여쭤보게 되죠. 이 사이즈가 어떤지 여쭤봤을 때 마지막에 인접치에 얹혔네 하는 저 부분이 삭제되고 나면 가운데 있는 펀팅만 굉장히 크게 사이즈가 만들어지고, 인접치에 그 지대치에 얹힌 저 치아들은 특히 인접치가 있는 경우가 그렇죠. 저 부분이 삭제가 딱 되고 나면 배분이 딱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브릿지를 제작을 하셨을 때 가장 큰 실수가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려면 상학 전치 브릿지를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찍고 넘어가게 되면 하학 같은 경우는 견치든 아니면 전치든 중요한 포인트가 정면에서 봤을 때 약간 설측에 저 벽이 약간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순측에 약간 사선으로 마모문이 형성되면서 아래쪽으로 떨어진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삭제하는 이 버의 방향을 약간 눕혀서 제작해야 되고, 끝부분에 그 설측에서 막고 있는 길이를 꼭 잘 보존하시라 하는 이 부분들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학 전치 브릿지에 대한 이론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하학 전치 핸즈온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